제가 며칠 전에는 호주 시드니 사립학교 수속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학생들 스피킹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냐고. 처음에 유학을 하다가 비용 때문에 호주나 캐나다보다는 제주나 아시안 국가의 국제학교를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영어 수준하고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몇 년 정도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데 호주 사립학교 입학시험을 보면 5명 중에 4명 정도는 영어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제학교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왜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노출량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영어와 비용에 대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영어 수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3일에 한 번 정도 제주나 아시안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님들에게 호주 유학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호주로 옮기고 싶다고 전화를 주시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봤더니 거의 90% 이상이 한국 아이들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국제학교 등은 주재원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많고 유학생까지 가면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한국 친구들이 많아버리면요,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쓰고 쉬는 시간에는 한국어, 그리고 방과 후에도 한국어만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영어를 쓸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입학할 때 영어 실력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호주로 유학을 오게 되면요, 공립학교 입학은 대부분 입학시험 없이 바로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는 국제학교랑 학비가 비슷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로 가려는 학생들이 많죠. 문제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사립학교는 AEAS라는 호주 사립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커트라인이 넘어야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볼 때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섹션 모두 4개 모두 커트라인을 넘는 학생들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2년 정도 재학이면요, 스피킹하고 리딩 그리고 라이팅 점수가 낮은 편이고요. 국제학교에 어릴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보통 5년 이상 다녔잖아요.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가능하지만 리딩과 라이팅 성적이 커트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유학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 거죠. 리딩과 라이팅은 공부 영역이라서 결국 국제학교 재학만 한다고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공부를 하는 학생들만 높게 나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는 호주 시드니 사립학교 수속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학생들 스피킹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교육상 특징이 있는 거냐, 정말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입학하기 전에 영어 연수를 하거나 가외를 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국제학교를 가면 영어 스피킹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입학을 하고 나면 한국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한 반 정원이 24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요. 유학생 숫자가 1명에서 3명 정도 되니까 대부분 호주 학생들이고 한 반에 입학하는 유학생 숫자는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 부분입니다. 국제학교를 처음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호주나 캐나다 유학은 너무 비싸서 제주도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하고 제주나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분들에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쭤보면요, 제주도 쪽은 국제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야 돼서 월세만 400에서 500만 원 이상 하고 학비는 거의 연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호주 월세가 시드니 아주 비싼 동네만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외 선생님은 그 단지에만 오는 비싼 가외 선생님을 붙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비가 어마무시한 거죠. 말레이시아 쪽은 월세는 저렴하지만 학비가 비싸고 싱가포르 쪽은 월세가 너무 비싼 거죠. 결국에 1년에 연 1억이 넘더라고요. 물론 저렴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유학 안내를 드릴 때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
정도 계산을 하면요. 공립학교 입학 시에 첫 중고차 제외하고 아이 한 명에 연 1억 정도 들어가고, 국제학교는 실제로 가보니까 호주나 캐나다만큼 비싼데 영어는 빨리 안 늘고 한국 친구들은 너무 많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시아권 국제학교를 가더라도 생각보다 한국 아이들이 많아서 영어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빨리 안 는다는 점과 비용 측면에서 호주나 캐나다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을 보내려고 초, 중, 고 국제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 자체 성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공식 영어 시험을 보면요. 생각보다 커트라인을 넘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스피킹과 리스닝은 호주나 미국, 캐나다 유학이 훨씬 빨리 느는 건 사실이고, 국제학교는 스피킹과 리스닝도 서양권보다는 빨리 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리딩과 라이팅 영역은 읽고 쓰고 외우는 공부 영역이라서 학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본인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국제학교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것만큼은 알고 국제학교를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호주 유학이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호주 유학이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유학이나 학교 선택을 할 때 항상 우선순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영어인지, 두 번째, 비용인지, 세 번째, 한국에서 가까운 게 중요한지 등으로 여쭤본다면, 만약 영어나 비용이 기준이라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요, 유학을 간다면 한 번 적응하고 그 다음에 계속 다니는 게 좋지, 여러 번 옮겨 다니는 거는요, 아이들 정서상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고 비교할 때는요, 모두 좋은 것만 기대하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 교육은 결과가 나오려면 1, 2년 지나봐야 알게 되고 다시 돌리기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준비할 때 제일 잘 풀린 케이스만 찾아보지만 최악의 케이스도 찾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지 왜 호주를 가냐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신데요. 솔직히 상담을 하다 보면요, 미국 비자 거절나서 연락 오는 분들도 꽤 계시고 총기 때문에 무서워서 미국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안전하고 시차가 별로 없는 호주에서 하고, 대학교는 미국으로 가도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호주하고 다른 국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호주 조기 유학이 왜 좋은지 장점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다음 영상을 빨리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